안녕하세요. 지난 버터 다이어트 영상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버터 다이어트의 짝꿍인 간헐적 단식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단식을 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시간별로 나눠서 다이어트 효과, 건강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 하는 분들 계시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시간대별 효과의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굶어서 살이 빠지는 걸까요? 완전 아닙니다. 우리가 식사를 마치는 그 순간 우리 몸은 시계태엽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며 세포 재정비와 지방 연소 작전을 시작해요. 식사를 마친 후 4시간 정도가 지나면 슬슬 꼬르륵거리면서 배고파지기 시작하죠. 이때 이미 여러분의 인슐린과 혈당이 안정화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살찌게 하는 스위치가 꺼지기 시작해요. 시간이 쭉쭉 지나서 16시간, 24시간, 48시간, 72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벨상을 받은 이 효과가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식 시간 12시간부터 무려 72시간까지 여러분의 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놀라운 과학적 원리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그래서 몇 시간 단식이 가장 좋은 건데 하는 여러분의 의문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간헐적 단식 효율을 200%는 올릴 수 있는 정확한 시간표를 알게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단순히 굶는 다이어트다 라고 오해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간헐적 단식이란 먹는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과 대사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활성화하는 시간 기반 관리 식사법입니다. 단식을 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하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아주 오래전 사냥을 하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는 과연 지금처럼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사냥에 성공한 날이 곧 밥을 먹는 날이었겠죠. 이렇게 우리 몸의 체계는 이미 단식에 맞춰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이 간헐적 단식을 잘 사용한다면 우리 몸을 가장 건강하고 효율적인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요. 우선 간헐적 단식을 하면 살이 빠지는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핵심 원리는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인슐린과 지방 연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요. 췌장에서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인슐린은 우리 몸을 에너지 저장 모드로 설정을 해서 지방을 저장하게 하는 일명 돼지 호르몬이에요. 즉, 간헐적 단식의 목표는 단식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이 돼지 호르몬 인슐린의 수치를 낮게 유지하고 몸에 저장된 지방을 꺼내 쓰도록 강제로 전환하는 것이에요. 먹는 양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단순 굶기와는 그 원리 자체가 다르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단식을 했을 때 시간대별로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식사를 하고 4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식사 직후에 고점을 찍었던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점점 안정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 몸은 지방 저장 모드를 풀 준비를 해요. 사실 4시간은 단식이라기보다는 식사 사이사이의 공복 시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엑소시우미 님이 이 4시간 다이어트로 8kg을 감량했다고 하죠. 방법은 식사를 마친 후 무조건 4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고 자기 전에도 4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는 건데요. 이 4시간이라는 기준이 인슐린이 안정화된 상태라는 것을 고려한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단식 시간대별 효과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몇 시간 단식을 목표로 하실지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12시간부터 20시간까지 2시간 단위로 아주 세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각오하시고 들으셔야 하고요. 고급반 분들을 위한 초장기 단식인 24시간부터 72시간, 즉 최대 3일까지 단식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제가 타임라인 남겨놓을 테니까 원하시는 시간대 골라보시고
영상 끝쪽에 추천 시간대 정리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꿀 정보 다 뽑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12시간 단식은 아주 기초적인 형태의 단식이에요. 저녁 식사를 일찍 끝내고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시작하는 정도의 공복 형태죠. 아침을 늘 챙겨 먹는 사람인 경우 야식만 먹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지켜지는 단식 시간이에요. 마지막 식사로부터 10시간 정도가 지나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대부분 소진되는데요. 글리코겐은 우리 몸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화합물이에요. 이 글리코겐이 소진되면 다음 에너지원인 지방을 사용하기 위해 우리 몸이 준비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지방 연소 모드가 켜진 거죠. 12시간 단식은 소화기관에게 휴식을 주고 밤새 인슐린 수치를 낮춰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줘요. 12시간 단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체지방 연소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4시간이 지나면 이제 진짜 글리코겐이 완전히 바닥나 있는 상태예요. 드디어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시점부터 실질적인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어요. 인슐린 수치 또한 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요. 여기에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추가해준다면 체지방 분해 효과가 배로 늘어나서 체중 감량이 훅훅 일어날 수 있는 단계예요.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을 뺀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방법이에요. 아침이나 저녁 중 한 끼를 스킵하는 정도의 공복 시간이죠. 16시간 단식은 가장 일반적인 간헐적 단식의 형태이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간헐적 단식의 골든타임입니다. 16시간 단식을 하면 혈중의 케톤체 농도가 증가하고 몸이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가벼운 케토시스 상태가 돼요. 케톤체, 케토시스 어렵죠? 케톤체란 지방산이 간에서 분해되어 생성되는 에너지원이에요. 이렇게 분해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상태가 케토시스 상태고요. 인슐린 수치는 크게 감소해서 인슐린 민감도가 향상되고 성장 호르몬이 무려 5배나 증가해서 근육 손실을 막아줘요. 이러한 작용들로 인해 지방을 태우는 속도가 피크를 찍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구간이에요. 16대 8보다 공복 시간을 살짝 강화해서 6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단식입니다. 16대 8처럼 하루 2끼를 먹되 식사 간격을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면 되겠죠. 18시간 단식을 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오토파지가 시작된다는 건데요. 오토파지란 세포가 스스로 낡거나 손상된 세포 구성 요소를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으로 한국어로는 자가포식이라고 해요. 이 오토파지 과정을 밝혀낸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2016년에 노벨상을 받기도 했죠. 오토파지는 쉽게 말해 몸을 세포 단위로 청소하라고 신호가 켜져서 세포들이 쉬는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 연소 물론 강력하게 일어나고요. 더 깊은 케토시스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요가나 필라테스와 같은 저강도 운동을 해주면 세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오토파지 과정과 지방 연소 모드를 더욱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강력한 체중 감량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20시간 단식은 하루에 4시간 안에 식사를 마치는 단식으로 주로 한 끼만, 즉 1일 1식을 하는 단식이에요. 오토파지가 점점 촉진되기 시작하고 인슐린 수치가 매우 낮게 유지되어 지방 호르몬 분비가 최소화되는 단계예요. 주요 변화로는 케톤체 생성이 증가한다는 건데요. 뇌는 포도당 대신에 케톤체를 사용했을 때 에너지 효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집중력이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공복 러닝은 케톤체 사용을 더욱 촉진해서 지방 연소를 극대화해 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복 20시간에 러닝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혹시 난 가능할 것 같다 하시는 멋진 구독자분이 계시다면 저 대신 도전해 주셔서 꼭 후기 남겨주세요. 다음은 24시간 단식입니다.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거 아니죠? 조금 남았어요. 아직 조금만 힘내세요. 24시간 단식은 어떻게 보면 20시간 단식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시간 단식은 1일 1식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을 위한 단식이라면 24시간 단식은 주 1, 2회 정도만 하도록 권장되는 단식이에요. 24시간 단식을 하면 오토파지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 세포 회복 모드로 완전히 돌입한 상태예요. 인슐린 수치는 단식 전보다 최대 70%까지나 감소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당뇨병 예방과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 1, 2회만 진행하되 2회 진행 시 2일 연속 진행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6시간 단식은 예를 들어 월요일 저녁까지 식사를 했다면 하루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다음날 점심에 식사를 할 수 있는 단식이죠. 제가 도전해본 가장 긴 단식이 바로 이 36시간 단식인데요.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뭘 안 먹으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36시간 단식을 하면 완전한 케톤 모드로 진입을 하는데요. 몸이 지방과 케톤체를 주 에너지원으로 완전히 인식하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지방을 태우는 속도가 미친 듯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대신 주의할 점은 오랜 단식으로 인해 소변으로 나트륨, 칼륨 이런 전해질들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필수입니다. 이제부터 슬슬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은 단계로 들어갈 건데요. 여기부터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꼭 필요한 단계들입니다. 48시간, 이틀 밤을 넘기는 단식입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그냥 막 하기에는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있고요. 의료적 목적이나 깊은 신체 재설정을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단식이에요. 이렇게 오래 단식을 하면 우리 몸은 이 극한의 에너지 고갈 상태를 생존 위협으로 인식하고 줄기세포를 동원해 손상된 조직들을 수리하고 재생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추가로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가 증가해서 쾌감 및 보상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어요. 이틀 굶으면 도파민도 민감해질만 하죠. 대망의 3일 72시간 초장기 단식입니다. 여기서는 면역체계의 리셋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래되고 비활성화된 면역세포를 분해하고 새로운 젊고 효율적인 면역세포가 재생되도록 유도해요. 이때 전신의 염증 수치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만성 염증성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고 특히 이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몸을 아주 그냥 싹 새로 씻어내는 느낌이랄까요? 효과는 강력하지만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충분히 준비하신 후 시작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12시간부터 72시간까지 무려 9가지 시간대별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양이 너무 많죠. 그래도 이제 단식 시간대별로 우리 몸이 지방 연소 모드와 세포 청소 모드로 전환된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대체 몇 시간 단식을 해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제가 중간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바로 16시간 단식을 하고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16대 8 단식을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왜 그 수많은 방법 중에서 16대 8 단식을 가장 추천하는 걸까요? 바로 다음 3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시간대가 체지방 연소의 가장 황금 비율 시간대이기 때문이에요. 16대 8 단식은 우리가 원하는 체지방 감량 효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시간대예요. 식사 후 12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지방 연소가 막 시작됐다면 16시간은 지방이 가장 활발하게 타는 골든타임을 포함해요. 또한 성장 호르몬 분비가 극대화되는 시간이라서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체지방만 쏙 뺄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압도적인 지속 가능성과 일상 속 적합성인데요. 아무리 좋은 다이어트를 해도 꾸준히 할 수 없다면 소용이 1도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16대 8 단식은 일상생활 속에 가장 쉽게 녹여낼 수 있어요. 이미 직장인이나 학생들 중에서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그중 하나고요. 수면 시간을 활용한다면 저녁 8시쯤에 마지막 식사를 끝내고
다음날 낮 12시에 첫 식사를 한다면 실제로 깨어있는 동안의 공복 시간은 8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도 이 공복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공복 유지가 좀 힘드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저번에 올렸던 버터 다이어트 영상 꼭 한번 참고해보세요. 버터는 공복 시간에 허용되는 걸 넘어서서 권장되는 음식 중 하나거든요. 24시간 이상의 장기 단식은 허기짐이 너무 커져서 폭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지만 16대 8 단식은 하루 2끼를 든든하게 챙겨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폭식 위험성도 더 낮고 영양 섭취 균형을 맞추기에도 더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다이어트와 건강 증진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16대 8 단식은 체중 감량 외에도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많이 충족해요.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어 당뇨병 예방 및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주고 초기 오토파지가 활성화되어 세포 건강과 노화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비록 24시간 단식만큼 강력하지는 않더라도 오토파지의 초기 단계라도 활성화했을 때 이 효과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간헐적 단식으로 장기간 꾸준히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이 16대 8 단식으로 효율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건강이라는 세 마리 토끼 모두 다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간헐적 단식의 시간대별 효과를 12시간부터 72시간까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봤는데요. 단식은 단순히 굶는 게 아니라 몸의 글리코겐을 비우고 세포 청소를 거쳐 궁극적으로 면역세포까지 리셋하는 아주 놀라운 대사 스위치를 키는 과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저 어려운 용어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지방이 잘 타는 체질이 되게 하고 세포들이 청소되어 새로운 몸으로 태어난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이 본격적으로 타들어가면서 근육도 보호되는 16시간에서 18시간 사이가 가장 황금 시간대라는 점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바쁜 일상 속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16대 8 단식을 통해 건강과 다이어트 모두 잡아보시길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려요. 안녕!